제가 비행체 기술에서 또는 어떤 드론 기술에서 또는 대공포에 있어서도 대공포나 이렇게 요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상대방의 전투기나 또는 이렇게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도 전파를 쏴가지고 일단 포착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여러 군데 전파를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이동하는 방향을 알고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수천 조 분의 1로 수백 조 분의 1로 가로 세로로 쪼개고 1cm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0.5cm도 가능하고 컴퓨터 계산이니까 상공으로도 하늘 또는 지하로도 가로 세로로 또 이렇게 쪼개고 그것을 좌표 숫자로 표시합니다. 바닷속에서도 가능하고 우주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공위성 같은 거 이동 방향 또는 그 속도를 계산해서 요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격한다는 것은 미리 상대방의 움직임을 알고 그쪽에다 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움직일 방향을 정확히 예상해서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세 번 쏘고 겹쳐서 대공 포화망을 만든다는 거죠. 요격하는 방식은. 그리고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다음 이렇게 상대방이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가지고 갑자기 방향을 꺾을 수도 있잖아요. 꺾을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전체를 다 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프로테이지가 높은 쪽으로 제일 확률이 더 계산이 되잖아요.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방향 확률이 높은 것을 많이 쏘지만은 뭐 전투기다 그러면 전투기다 그러면 상대방이 움직일 것을 미리 예상해서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다 쏴버리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 전투기가 상대방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포착을 한다. 방향이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상대방의 전투기를 포착을 했다. 드론을 포착했다. 그럼 이게 전투기든 대공포화망이든 움직일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전파를 갖다가 여러 군데 사방대 쐈는데 쐈어요. 각도를 쐈는데 포착에 대해서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도를 계산했으면 다음 지점을 컴퓨터 자동 예측으로 해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점 여기 또 상대방이 방향을 꺾었을 때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쪽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지만 다른 방향도 갈 수 있어요. 특히 소형 드론 같은 경우 갑자기 방향을 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그 빈도수가 가장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집중해서 이제 대공 포화망이다 그러면 거기다 기관포를 쏘는 거예요. 물론 사정거리가 당연히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움직일 범위를 미리 계산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전부를 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주변을 해서 이 주변을 움직일 각도를 전부를 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럼 이게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에서 쏴야 되겠죠. 움직일 범위를 미리 예상하는 비행체 속도가 빠를수록 그렇죠. 내가 이쪽을 겨냥해서 보면 벌써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쏴버린다. 또는 대공 포화망이 많다 그러면 각자 임무 서로 컴퓨터가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각자의 방위를 담아서 각자의 방위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자동 예측 시스템으로 포를 이렇게 기관포다 그러면 그쪽을 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미리 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주장하는 기술이고요. 이걸 어디서 쓰셨냐면 YTN에서 제 기술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 그다음 포항공대라든지 아니면 저기 과학기술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학기술협회, 그다음에 주한미군 대사관, 주한미 대사관 이런 것, 과학 미군의 활동 보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뭐 각종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정부의 모든 여러 기관들이 제 거 방송 계속해서 광고를 냈었어요. 그다음에 하나기로 그룹이 이렇게 방산 시스템이잖아요. 방산 그룹이잖아요. 그것도 많이 오랫동안 광고를 냈었고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LG그룹,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그룹, 그다음에 우리나라 다른 기업 대기업들도 광고를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오랫동안 냈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은 5천만 가량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어요. 근데 5천 명의 개인으로서는 최대 페이스북 정책을 따라서 최대고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댓글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다가 유튜브 주소를 써놨었어요. 처음엔 제가 그 페이스북에 딱 정보를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요새 이렇게 건수가 많아져가지고 올리는 그 동영상 숫자가 많아서 유튜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발표를 하면 플라스틱 창문까지도 다 나옵니다. 플라스틱 창문에 또 YTN에서 제 보도가 집중해서 나오고, 정부 입김이 통하는 것이 YTN인데, 왜 저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지적재산권 법조차도 있는데 이렇게 남의 기술을 왕창 이렇게 뭐 이게 뭐죠 이게 콘센트에 제가 누전 스위치를 달자 그랬더니 곧바로 제품화돼 갖고 한국 시장에 쫙 깔렸어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뭐 이게 이런 물 호스 같은데 밑에다가 물통을 달아서 그 전기 없이 굉장히 압이 세진다 그랬더니 그게 MS 홈쇼핑하고 현대몰에서도 되게 물건 나와서 하고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플라스틱 창문 얘기를 곧바로 YTN 보도나 플라스틱 되면 뭐 이렇게 단열해줘.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제 거 너무 기술이 YTN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제 기술이 다른 중소기업을 통해서 발표를 YTN에서 만든 건 아니죠. YTN에서 보도를 하신 거죠. 그런 중소기업들에게서 기술이 나와도 제 기술을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처 기술 구조를 얘기를 안 해요. 누가 방송에서 자기네들의 비밀스러운 기술 구조를 얘기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제 기술이니까 다 내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 기술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술 구조를 발표를 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내 기술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관련된 동영상들을 제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이 워낙에 숫자가 많아서. 이 드론 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요격할 때 여러 군데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요격하는 이 방법, 상대방의 움직임, 이렇게 예측거리, 이렇게 전파를 쏴서 속도, 이동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내가 이제 대응 방법. 여기서는 요격이지만은 뭐 전투기나 드론 같은 데는 여기 피할 수도 있잖아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도. 자율주행 차량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어요.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요격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 조의 가로 세로 쪼개서 1cm 단위로도 정확히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정확하게 컴퓨터가 이렇게 사격 대공 포함합니다. 그러면 서로 연동 링크돼 가지고 정확하게 각도를 서로 담당된 방위 각도를 집중해서 쏴버립니다. 좌표 방식으로. 그러면 결국엔 이게 격추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방식을 앞으로 전 세계에도 도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표 방식이 안 도입하면 주먹구구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투기에서 전투기를 요격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요. 전투기 여러 대 있어서 요격을 한다든지, 전투기가 이렇게 여러 무기를 이렇게 여러 개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이 요격 방식을 좌표 방식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좌표 방식의 무기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안 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GPS는 너무 낡았고요. 이건 자체 GPS에서 제공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계산을 따라 좌표를 잡기 때문에 좌표를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쉬운 게 팬티 하나에 구멍 뚫어서 전 세계 특허 났듯이 이것도 너무 단순하지만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반도체의 신호 전달, 또 장보태 반도체 저장 이때도 좌표 방식으로 나노 크기로도 가능하니까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신호를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거기다 저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반 로봇 같은 거,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을 탑재하거나 좌표 방식의 지도를 맵을 탑재해서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공장 안에서도 어떤 마그네틱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를 쪼개고 높이까지 쪼개서 가로 세로 이렇게 좌표 숫자로 표시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로봇 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렇게 바다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바다에서 이제 바다에 또 어떤 해상 장비를 갖다 떨어뜨렸다. 그럼 부표를 띄워놓잖아요. 이제 그 방식이 아니고, 서로 전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닷속에 떨어지는 장비가 다시 이제 좌표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리는 정확한 장소를 그러면 전파가 이렇게 배하고 송수신을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것을 좌표를 정확히 알아서 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돼요.
부표를 안 띄어놔도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바닷속의 잠수함 같은 것도 그렇죠. 바닷속의 잠수함 같은 거 좌표가 있어서 레이더에 포착이 되거나 이렇게 바닷속까지도 제 방식은 포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로 해서 바닷속을 샀을 때 바닷속 안에서도 전파로 항공기로 탐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파를 쏘시면 밑에 지질 구조를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방식은 가능하다. 적외선 전파도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복합 전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 전파를 쏘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밑에를 강하게 그렇죠. 바닷속이라든지 지하 뭐 공동 뭐 이렇게 그 땅굴 같은 데나 지하 기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공간을 갖다가 약간 통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운데의 적외선 전파는 전력을 차등해서 강하게 주고 양쪽에 사이드에 있는 것은 통로를 개척할 목적으로 해서 주면은 이것이 공간 중에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도 이렇게 쓰고요. 레이저 광통신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습니다. 직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적외선이 땅밑을 그렇게까지 투시해 갖고 잘 못 봤어요. 근데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땅 밑에 지하 시설까지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강하게 열을 발산해서 저걸 태울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와 적외선을 같이 씁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써서 지하를 태우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을 끓이거나 물을 끓여서 상중하를 끓여서 그렇죠. 그 수소나 산소를 이온화 시켜가지고 수소, 산소 추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리층에 보면은 그 수소, 산소 같은 이런 거 전부 다 이온화돼 갖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햇빛 속에 있는 그 자외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을 하나의 파형으로는 좀 힘들고 서로의 파형이 든 여러 개의 복합 전파를 복합적인 그러니까 적외선을 사용을 하셔서 그것을 이온화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전력이 되어서 적외선이 좀 출력이 강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수소산소 이온 추출로 가게 되는 거죠. 이온 배터리를 만들거나 수소산소를 추출하는데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죠. 네, 물을 끓여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마이크로웨이브의 파형이 틀린 서로 마이크로웨이브의 여러 개의 전파나 아니면 또 다른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열에 강한 일단 이거를 사용 전자레인지 물 끓이시잖아요. 그래서 전파 마이크로웨이브로 끓이죠. 그래서 바닷물도 끓일 수 있답니다. 바닷물이나 기타 물도 끓일 수 있고 적외선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두 개를 같이 동원해 가지고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 상중하를 끓이죠. 상중하를 끓이고 약간 원반식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수십 줄기 나온다고 해보시면 원반식으로 해서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거는 전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파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거기서 강하게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이루고 가잖아요. 그래서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육지에서 했을 때는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육지에서 했을 때 강한 선풍기를 강한 팬을 갖다 돌려보십시오. 땅에다가 휘 이렇게 올라가지. 그렇죠. 에너지입니다. 그 전기 출력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공 방어망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도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로봇도 전파를 한 군데가 아니라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이렇게 쏘고요. 그에 따라서 전 세계로 수천 조 분의 수백 조 분의 가로세로 쪼개서 좌표 숫자로 표시한 것을 따라서 그렇죠. 상대방 이쪽으로 오면 난 이쪽으로 해서 방어 기동, 자율주행 차량 같은 자율주행 로봇 같은 건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도 있다. 전투기나 뭐 드론도 그런 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업체 보면은 아까 전에 그 서울경제에서 나는 신문인데 12월 12일자 신문인데 라이다 센서 팹리 스타트업 솔리드 뷰 이런 데서 코드 벤처스 퓨런티어 등으로부터 40억 원을 투자받았다. 여기서 이렇게 또 대상 물체의 거리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 온도까지 측정해 자율주행을 돕는다. 이것도 이제 그렇죠. 제 방식을 사용을 해요. 좌표 방식이 안 들어가면 부정확하죠. 앞으로는 좌표 방식에 이것이 사용하지 않다면 밀릴 겁니다. 좌표 방식을 사용한 회사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 대공무기도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방식을 사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전파를 여러 군데 쏴가지고 좀 상대방의 차량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죠. 술 취한 차량이다, 고장난 차량, 어디로 갈지 아는 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쏴서 이렇게 전파를 맞으면 속도와 이동 방향을 결정해서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난 이쪽으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어떤 드론이나 어떤 비행체도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선박도 그렇습니다. 선박도 상대방의 배가 이제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암초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전파를 쏴서 이게 그것을 파악을 하고 모든 전파로 앞으로는 디지털 형상화, 그렇죠. 컴퓨터로 이렇게 어떤 그림을 지금도 뭐 소나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가 쏴가지고 이렇게 그 밑에 지하 지형을 파악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파로 이제 뭐 암초 같은 거나 이런 배에서도 여기 여러 군데 전파를 쏘면서 특히 어두울 때 안개 지역 이런 부분에서 전파를 쏴가지고 대상 물체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회피 기동을 하죠. 배도 이제 앞으로 이제 좌표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대공방어망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공방어망을 하늘을 이게 180도다, 뭐 청와대다, 저때 청와대 드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다 특정 군 지역이나 그럴 때 대공방어를 영상 카메라로 180도를 각도를 담당한 각도마다 이렇게 영상 쳐는 게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방송국, 뭐 10번 카메라 이런 것처럼 각도를 담당해서 180도를 담당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공을 감시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좌표 방식으로 해서 평상시에 이제 사진과 영상이 있는 거고, 그때 이제 갑자기 이상 물체가 탐지를 했을 때 그때 딱 그것을 비상 경고등이 삐삐삐삐 들어오면 그쪽 부분을 영상을 확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따라서 대공 무기로 그래서 요격을 합니다. 움직일 방향과 거리 이런 것들을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여러 군데 한꺼번에 아니라 여러 군데를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그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꼼짝 못하게 동시에 쏴서 격추시키는 이런 제가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군 이것도 아마 제가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만 하면 다 모든 기술을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서는 소송이 일단 어렵고요. 이것을 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방산기업에서 만들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도 되나요? 그렇죠. 제 기술만 하면 뭐 YTN에서 다 보도가 나고 정부 입김이 닿는 것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으로 소송이 어렵고 저한테 기술 사시면 이제 어떤 기업이나 다른 데서 사시면 그때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